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. 그 1편에서 제가 1편 영상을 저는 편집하느라고 수십 번씩 보잖아요. 네. 이 중에 제일 많이 해주셨던 단어가 있더라고요. 뭐냐면요, 바로 투자 전략이에요. 네. 그 투자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일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,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투자 전략,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 예측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한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예측하고 주가 지수를 예측을 누구나 하고 싶지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전략을 잘 만들면 충분히 내가 장기 성과를 잘 낼 수 있는데,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예측만 하는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고 계시고, 거기에 맞는 또 다양한 유튜버들의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의 얘기를 듣고 계신데 이분들이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그 정력을 쏟지 마시고 투자 전략에 만드는데 전력을 쏟으시면 충분히 뭐 장기 투자로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, 퇴직 후에 많은 뭐 연금 자산을 만드실 수도 있죠. 지금 연금 자산 잘 굴리시면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 투자 전략에 좀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셔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. 그래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,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어려운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쉽지가 않거든요,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.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, 이런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,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문사 저희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아예 그냥 왁구로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을 텐데, 그런 데다가 초창기에 좀 가이드라인을 좀 공유해서 좀 배워가면서 자기만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략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 이 전략 외에 시황 또는 이 예측, 예측은 항상 틀립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예측이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많은 시간을 뺏으실 필요는 없다. 이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.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. 가이드라인을, 자신만의 그 투자 목표 가이드라인을 만들으라는 거, 그리고 예측, 이건 어차피 워런 버핏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럼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측에 열을 올리지 마라. 이 네. 시간에 내가 더 공부를 하고 그렇죠. 나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으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, 이제 감정이 앞서는 투자가 위험한 이유.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. 네. 내 돈이 들어가면 내 감정이 들어가고, 네.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리기 때문에 네. 사실 시장을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네. 이런 이야기 또 부탁드립니다. 네. 네네.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편향, 이걸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죠. 그래서 자기 편향이,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에 대한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감정이 앞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아주 그 운용이라든지 트레이딩에 그 훈련되신 분들도 사실은 이 바이어스가 있는데,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바이어스가 더 크죠. 그래서 이런 그 바이어스가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,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. 근데 바이어스가 왜 생기냐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탐욕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탐욕, 무지, 그 다음에 이 분노, 이게 이제 뭐 불교 용어 써서 좀 그런데 탐진치라고 하잖아요. 탐욕과 무지에서 대부분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탐욕,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, 주식을 샀는데 이게 원금보다 당연히 손해 보고 팔 수가 있어요.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,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원금 이상에서 팔아야지, 내가 뭐 3%만 먹고 팔아야지, 이것도 탐욕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 예금 맡긴 사람은 뭐가 됩니까? 위험 자산에 투자했는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고 탐욕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 탐욕을 대부분은 나는 목표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이야, 이렇게 착각을 하신다고요.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손해를 안 봅니까? 말씀하신 뭐 워렌 버핏도
뭐 몇 달 들고 있다가 로스컷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, 예, 그래서 이런 그 마인드셋,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대로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, 이거를 내가 수익으로 무조건 확보하겠다, 이런 탐욕을 좀 버리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무지에서 오는 부분은 내가 투자한 자산이 뭔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이고,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분석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ETF나 패시브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마켓, 시장을 사는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좀 더 분석의 그 깊이가 좀 깊지는 않은 거죠. 어떻게 보면 마켓을 사는 거니까.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을 하나 산다. 2차 전지 종목을 사면은 사실은 2차 전지에 분석할 게 얼마나 많아요. 근데 2차 전지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온다. 예, 그래서 2차 전지 사면은 뭐 음극재, 양극재, 뭐 분리막,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. 2차 전지 요즘 다 전문가가 되셨잖아요. 진짜로 웬만한 투자 자문회사 이사님 대표님보다도요. 더 많이 아실 거예요. 저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아실 더 거예요. 많이 아실 거예요. 예? 근데 뭐 미국 IRA도 알아야 되죠. 그죠? 뭐 그 전 세계 돌아가는 이 지금 칩 산업이라든지 뭐 이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죠. 뭐 다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, 사실.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뭐 ETF를 연구해서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실패 확률도 적고, 이런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줄일 수 있는 거죠.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는데, 그래서 감정을 없앨 수는 없죠. 근데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, 내 깜냥이 어디까지냐,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, 사람이.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스트레스만 테이크할 수 있어.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, 나는 이 정도 스트레스도 나는 할 수 있어. 그러면 좀 더 이제 과감하게 개별 종목도 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.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. 예. 근데 그거 모르고 이제 막 하시면은 이제 밤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또 스트레스입니까? 돈은 돈대로 까먹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. 그러니까 그런 탐욕의 정의가 굉장히 저는 좀 위험 자산을 위험 자산대로 바라봐야 되고, 자기의 수준이 일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거 이상을 기대하는 게 탐욕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 이상 기대하는 게 탐욕인 거예요. 쉽게 말씀드리면. 나는 매일 운동도 안 하는데 뭐 100m 12초에 뛰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탐욕인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방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. 탐욕, 무지, 플러스 분노까지. 이거를 잘 우리가 다스려야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,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, 또 하나 지금 방금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했는데 1편에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이라고 하셨잖아요. 자기 자신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고,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울 때도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는 울타리와 환경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.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. 그렇죠.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감정보다 컨트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. 예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